자, 첫 번째 이슈인 그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끝내고요. 두 번째 이슈인 비밀번호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비밀번호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저희가 전통적인 비밀번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는 좀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다르게 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961년도에 첫 컴퓨터가 지구상에 나왔을 때 그때 만드신 양반이 유저 패스워드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래서 인간은 그 뒤로부터 내가 정당한 유저야를 컴퓨터한테 계속 입증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1960년도에 컴퓨터 한 대일 때는 괜찮았는데 인터넷 시대가 되고 모바일 시대가 되고 클라우드 시대, IoT 시대가 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패스워드를 외워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 황당한 건 서비스 운영자마다 패스워드 생성 규칙이 다릅니다. 이게 사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운영자도 힘드세요. 어찌어찌해서 탈취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들한테 쭉 안내 메일 돌려야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제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놨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갈 때마다 패스워드 바꾸죠. 이게 타인이 도용도 가능하고 숙지도 어렵다는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OTP 써라, 생체 인증 써라, 모바일 인증 써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기존의 기술에 대해서 장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문제점만 빨리 짚고 정리하겠습니다. OTP는 다 좋아요. 패스워드 입력하고 OTP 입력해서 맞으면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내가 만약에 접속한 사이트가 가짜면, 제가 아이디 주고 패스워드 줬는데 얘가 가짜예요. 가짜 사이트 만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그러면 제 정보는 다 줬는데 60초 이내에 그 OTP 쓰면 제 시스템 뚫리죠. 그래서 OTP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생체 인증을 씁니다. 홍채든 지문이든 정맥이든 다양한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FIDO라고 하는 국제 생체 인증 표준 규격에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LG,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FIDO를 지원합니다. 저희 회사도 FIDO 서티피케이션이 된 FIDO 멤버입니다. 근데 FIDO가 뭐가 문제냐 지금 살펴드리면, 여기에 아마 몇몇 분들은 스마트폰 뱅킹에서 쓰실 때 지문 인증으로 들어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FIDO가 아마 적용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인터넷 뱅킹 때 제 스마트폰 지문 인식기로 인터넷 뱅킹 로그인 됩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인터넷 뱅킹 때 제 스마트폰 지문 인식기로 로그인 됩니까? 안 돼서? 생체인식 기술은 생체인식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기계에서만 효과가 있지, 저희가 공공 온라인 서비스 대국민하게 하겠다고 저희가 PC마다 생체인식 기술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생체인식 기술, 우리가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갖고 있는 한계점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다른 데서 검토하고 계신 게 있어요. 파이도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러면 모바일 인증기라는 거 한번 해볼까? 모바일 인증기는 지금 제가 그 행망 메일, 행정안전부 메일을 보면 요게 몇몇 기관에 최근에 도입이 이제 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곳 도입이 됐는데, 이거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망 메일 접근해서 아이디를 넣어요. 그러면 그 행망 메일이 사전에 등록된 폰에 이거 넣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OX를 확인해요. 파이도처럼 생체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폰에서도 구동이 되죠. OX 쉽죠? 이게 IBM을 비롯한 전 세계 유수 기관들이 다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네가 접근하건 OX로 묻게끔 해준 거죠.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얘도 가정 자체가 내가 최초 접속한 사이트가 가짜면 뚫립니다. 저는 진짜인 줄 알고 그 메일 서버에 갔어요. 가서 저는 아이디를 넣습니다. 그 순간 해커가 제 아이디를 진짜 사이트에 넣어요. 그럼 제 모바일로 알럿이 오고, 알럿이 온 걸 제가 접속해서 알럿 왔으니까 동의 버튼 누르면
제 접속에 제가 문을 연 게 아니라 해커의 접속에 문을 여는 효과가 납니다. 이게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달리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상식 밖에 저희가 60년간 갇혀있던 상식의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에서 누구 만나면 상대방은 진짜다라는 가정하에서 모든 인증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유저만 인증하는. 이러다 보니까 늘 나오는 게 덮어놓고 저희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내가 도장을 찍는데 뭐에 찍는지 모르고 일단 찍어요. 나만 입증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공인인증서 했지만 공인인증서 다들 아시다시피 보안성은 좋은데 재설치 이슈가 있고 불편해서 원성이 자자하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도 2020년까지 공공기관 다 떼라가 지시사항이죠. 명령 이행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인증기술, 패스워드를 보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증기술이 나오지만 공통된 게 보안성과 편리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인증기술이 뭐가 있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용자가 늘 정당한 사용자이냐 아니냐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인간에게 내가 정당한 서비스야를 입증하는 걸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60년 전에 만든 걸 저희가 뒤집어서 유저가 아이디를 넣으면 서비스가 인간에게 패스워드를 제시하고 인간은 내 스마트폰에서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얘가 제시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동의 버튼 눌러주는 겁니다. 인간이 패스워드의 관리 주체가 아니라 기계한테 넘긴 거예요. 이걸 저희가 오토 패스워드라고 부릅니다. 그냥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설명보다 쉬워서 보시죠. 오토 패스워드는 어떤 웹사이트에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토 패스워드에 지금 웹사이트에 대개 경우 아이디 패스워드 칸이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 칸에서 아이디를 입력하면 패스워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그 순간 패스워드가 생성돼서 두 개가 같으면 동의 버튼 눌러주면 저 웹사이트에 로그인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빠른데 이거? 그리고 오토 패스워드는 웹사이트에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의 경우 안드로이드 폰, iOS든 안드로이드든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현재 오토 패스워드는 적용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에도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 칸이 있는데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실 분들은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고 오토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실 분은 오토 패스워드 놓고 로그인 하시면 패스워드 칸에 패스워드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푸시 메시지로 내려온 번호와 이 번호가 같은지 확인해서 푸시에서 동의하면 얘가 로그인 되게 그 앱 자체가 로그인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건 아침마다 컴퓨터 쓰시죠? 윈도우즈 로그인. 패스워드 3개월마다 바꾸시죠? 저희가 인간이 이걸 9개월쯤 되면 진짜 힘드세요. 3번 바꾸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윈도우즈조차 윈도우에 인간이 아이디를 입력하면 윈도우가 인간에게 패스워드를 제시합니다. 원타임 패스워드 제시하고 저희가 모바일에서 얘가 생성한 패스워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서 맞으면 동의 버튼 눌러주면 윈도우즈가 로그인 됩니다. 잠깐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첨언드리고 싶은 건 동의 버튼 누른 다음에 지문을 넣게 보안 담당자가 강화를 시키면 파이도 인증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문 인증을 넣어도 되고 동의 버튼을 넣어도 되고 기업의 보안 정책에 따라 어느 수준에서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도 모바일 앱, 윈도우즈 서버, 윈도우즈 계정 관리 어떤 저희가 인간이 패스워드를 넣는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CCTV에도 적용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보는 게 리눅스 서버들 계정 관리를 다 통합하고 있는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보이는 것처럼 너무 쉬워요. 쉬워서 전 세계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핀테크 기술에서 현재 주목을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보안성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인터넷진흥원 혹은 농협의 핀테크 오픈 플랫폼에 저희 기술이 현재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IBM의 시큐리티 파트너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IBM도 모바일 인증기가 있어도 저희 쪽이 IBM 클라우드 가시면 저희게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알파벳상 A, B, C, D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 좋게 매일 맨 앞에 있고요. 그리고 가트너에서도 저희 쪽 기술이 보안성과 사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았다라고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술 누가 쓰고 있냐면 오토패스워드는 기업용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KT나 러시 같은 데서 VPN, 브로베어에 접근할 때 패스워드 관리 안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클라우드 V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IDC에서 IDC에 접근할 때 IDC가 털리는 가장 큰 이유는 IDC가 무력해서가 아니라 담당자 PC에서 남겨놨던 서버 접속 정보, 서버 ID 패스워드가 털렸기 때문에 IDC가 뚫리기 때문에 IDC 사업자와 제휴해서 이번에 여기 가시면 몇천 원에 3천 원에 저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 제어를 하실 때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기업용으로 개발은 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암호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면 어떤 시스템, 윈도우즈건 포탈이건 핀테크든 CCTV건 뭐건 간에 내가 패스워드로부터 이렇게 좀 관리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저희가 오토 패스워드라고 하는 그냥 민간인용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아마존에 떠 있고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는 스킴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여기 개발자분들이나 보안 담당자분들이 아실 만한 사이트는 오키 국민 예전에 OKJSP죠. 연세 드신 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건 대한민국 개발자 넘버원 사이트에 적용돼 있고 한국 매킨토시 유저그룹 K머그에 적용돼 있고 쇼핑 에이전트에 적용돼 있고 그래서 1등 사이트에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돈을 받고 있어요. 돈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잠시만 이게 데모를 잠깐 보시죠. 오키 데모를 보시면 만약에 공공 사이트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좀 보시면 됩니다. 공공 사이트 어떤 사이트에 가시건 그 사이트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갱신하는 코너가 있어요.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변경 코너에 가서 인간이 평생 비밀번호 바꾸고 갱신할래 아니면 오토 패스워드를 쓸래 인간이 선택하게 하고요. 선택을 인간이 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설정 페이지에서 앱에 주소 하나 쓰고 본인 확인 코드 여기서 생성된 본인 확인 코드와 주소만 입력해주면 그 사이트와 앱이 연결됩니다. 사이트와 앱을 연결하는 건 보신 것처럼 도메인과 본인 확인 코드 하나면 되고요.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유저가 그 사이트에 왔을 때 유저 비밀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이트에 와서 아이디 치고 오토 패스워드 놓은 상태에서 로그인하면 패스워드 칸에 패스워드 나옵니다. 그리고 로그인될 때 확인해주면 이 사이트 로그인 된 겁니다. 한 번만 등록 과정, 단순한 등록 과정을 만약에 공공 웹사이트에 저희가 등록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저희 그 이메일로 비밀번호 찾기 이런 거 안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저는 1년에 한 번 꼭 잊을만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게 좀 많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게 제일 힘드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토 패스워드가 좋은 게 뭐냐면 저희는 어떠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OTP 제조사가 기기를 줄 때 은행 고객 정보를 받지 않듯이 저희는 오토 패스워드 서비스를 그 공공기관에 제공해 드릴 때 공공기관에 등록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단지 연동정보 하나만 받아요. 누군지 저희는 식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을 유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무료 안 되겠니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받아요. 공공기관 어딜 가든 올해 예산이 없다. 대신은 이게 참 좋고 편한데 혹은 내 윈도우즈 로그인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공짜 안 되냐. 그래서 공짜적인 이슈를 저희가 풀 수가 없어서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이번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지금 개인정보보호협회 해당 팀장님이 같이 오셨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협회가 OPA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비밀번호 도용 방지센터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내에 이 서비스 런칭해서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이제 공문들 받으셨잖아요. 공인인증서 떼라 라고 했을 때 국내 한에서는 OPA 패스워드가 공공기관에 무상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보다 많이 문의해 주시거나 그쪽과 좀 거기 보면 안전마크 사이트부터 포함해서 공공기관과 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OPA 패스워드 현재 앱의 실시 예시 화면이고요. 그리고 동일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패스워드 생성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랜섬웨어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CD롬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CD롬이나 하드디스크 중간적인 하이브리드 웜디스크 기술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패스워드를 인간이 비밀번호 주고 지문 주고 OTP 주고 생체 주고 인간만 일방적으로 서비스에 뭔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인간에게 정보를 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부담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오토 패스워드 두 가지를 저희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이게 저희 생각엔 저희가 10몇 년째 준비하다 보니까 보안업계의 세계적인 발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저희는 이게 발견한 거지 발명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의도한 바와 다르게 저희가 원래 의도한 거와 조금 다르게 중장기로 연구하다가 12년 전에 랜섬웨어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안 파일 서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시대가 바뀌고 저희가 우연치 않게 발견해낸 두 가지 기술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거나 세상은 어떤 증상을 다시 보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한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여기 1층 부스에 오시면 체험하실 수 있고 아마 등록하시면 저희가 기술적인 걸 다 아마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에 오셔서 적극 질의하시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네, 점심시간 됐네요. 정확히 12시 끝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